놀이동산 대관람차를 타고 꼭대기에 도달하면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아찔한 공포가 느껴져요. 하지만 크루즈선에서는 어떨까요? 에펠탑보다 더 높은 크루즈선도 있어요. 크루즈선에서 주변 경치에 감탄하며 서 있다 보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2018년 8월, 한 영국 여성이 아드리아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고 그저 바다 위에서 완벽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노르웨이지안 스타크루즈 여객선이 크로아티아 바르가롤라에서 출발한 뒤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7번 갑판에 있었는데 자정 직전에 배 뒤쪽에서 떨어졌어요. 사건은 플라라는 해안 도시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죠. 도움을 청하기엔 너무 멀었어요.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대대적인 수색 구조에 나섰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내 CCTV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여객선은 당국에 연락을 취했고 순찰선과 항공기, 구조선 도착을 부탁시켜 이 여성을 찾았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떴는데 아직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전 9시 30분쯤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여자일까요? 구조대가 다가가자 여자도 손을 흔든 것으로 볼 때 그녀도 구조대를 발견할 게 틀림없었어요. 구조선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지치고 춥고 약간의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을 바다에 떠다니며 도움을 기다린 것을 생각해 볼 때 상태가 매우 양호했어요. 그녀는 추락한 곳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발견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한 후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퇴원하게 됐죠. 좋아요. 그렇다면 배에서 추락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후 바다에서 밤을 보내고도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었죠. 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비상시 행동 요령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차분해지려고 노력했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밤새 노래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꽤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을 물 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거나 앞으로 가고 싶다면 추락하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매우 드뭅니다. 크루즈라인 국제협회는 이런 사고가 단지 승객 13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배에서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람이 물로 추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것이 목격자에 달려 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일단 보고가 있으면 항상 비상시 행동 요령을 따릅니다. 첫째, 선장실에 있는 브리지가 통보를 받습니다. 보통은 배를 즉시 멈추게 하고 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선장은 사건을 당국에 알리고 해안 경비대에 신고해서 구조보트와 헬리콥터 혹은 비행기가 급파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비상 승무원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부양장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명용구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구명조끼가 될 수도 있고 갑판 난간에 매달려 있는 주황색 부표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물에 떠 있는 것은 어렵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구명장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승무원들이 초기에 사고를 인지하고 배가 사고 현장에서 이미 멀리 이동한 것이 아니라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구명장비를 모두 바다에 풀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다로 떨어진 사람을 발견할 때까지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차갑고 거친 바닷물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죠. 만일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나중에야 실종된 것을 발견했다면 성공적인 구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 10에서 15%에 불과하죠. 확률이 왜 그리 낮을까요? 우선 바다는 정말 넓습니다. 끝없는 푸른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조대원들이 떠다니는 파편과 쓰레기를 여러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에 떠 있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가 수면 위에 있도록 모든 몸무게를 수면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밑에는 바닥이 없으므로 몸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상까지 입은 상태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물에 부딪힐 때 뼈가 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딪히면 물은 콘크리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크루즈선이 에펠탑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상당한 높이입니다. 충격으로 숨이 탁 막힐 수도 있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온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가운 물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저온 충격 반응을 보입니다. 본능적으로 물속에 있는 동안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섭씨 5도 정도의 물에서 60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은 지나치게 차가워집니다. 10도라면 그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15도에서는 3배 이런 식이죠. 사실 바닷물에 빠지려거든 열대지방에서 빠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아예 빠지지 말아야겠지만요. 최후의 보루가 궁금하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의 크루즈선은 역사상 가장 안전하며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예방 조치들로는 갑판 주변의 난간을 늘리고 난간의 높이를 높여서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션 센서나 레이더, 추적 장치 같은 최첨단 탐지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한층 더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배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바로 가장 안전한 선박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카리브해 크루즈를 취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쯤에서 제가 항상 차선책을 소개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에 닥쳐서 크루즈선이 얼마나 큰지 감탄하면서 난간에 기대다가 바다로 추락하신다면 생존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에 떠 있으세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게 무슨 생존 팁인가요? 하시겠죠? 알아요. 물에 떠 있는 것은 붙잡을 것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쉽지만 배에서 떨어질 때 부표를 챙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공기를 채우고 팔과 다리를 벌리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물에 떠 있도록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자세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익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거친 바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엎드려서 몸을 쭉 뻗고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겁니다. 옷을 입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햇볕에 화상을 입거나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옷을 계속 입고 계세요. 그러면 보호가 될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지 마세요. 확실히 목이 마를 거예요. 하지만 바닷물의 높은 염분 농도는 인간에게 유독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소금물을 소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몸은 많은 소금물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수단이 아니고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죠. 제자리에 머무르세요. 여러분의 본능은 우선 배를 향해 헤엄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바다에서 거리를 식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못 계산하고 헛되이 수영하느라 지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구조대는 여러분이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시작할 겁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말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겁에 질리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더 빨리 지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냥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구조대가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일단 구조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